판이 뒤집혔습니다. 자, 1조 원이 걸려 있었던 세계의 재판. SK 최태원 회장과 또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이야기입니다. 자, 허준 변호사, 제가 앞서 이제 판이 뒤집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핵심 결론이 뭡니까? 일단 재산 부분, 분할 부분에 대한 내용은 파기환송됐습니다. 일부 최태원 회장 쪽 주장이 인용된 상황이고 네. 이 부분이 사실심 단계로 다시 내려가서 다시 판단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핵심 쟁점은 SK 주식이 상속받은 최태원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서 이게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여부 준 또 핵심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1심에서는 완전히 빠져야 된다고 판단했고 2심에서는 다 넣어야 된다고 판단했는데 네. 이번 대법원 판단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면 설령 상속받은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부부 생활하면서 이 재산이 혼화가 되고 가치의 유지 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일단 분할 대상 재산에 올라간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예. 이 비자금 300억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평가를 2심과 달리한 건데요. 2심에서 노 관장 측에서 선대 회장의 이 주식의 그 기업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 전 대통령이 사실상 비자금 300억 원을 지원을 해서 이것이 일종의 종잣돈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조의 공이라는 유형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이 돈 금전 지원이라는 유형적 기업까지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게 인정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3심에서는 이 부분은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기여도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심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노관장의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부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에 최태원 회장 측이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재단에 증여한 주식과 돈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전체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고 봐서 이걸 제외한 나머지 SK 주식 등 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으로 올라가되 노관장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혼 조정 신청 들어간 지 8년 3개월 만에. 아니 보면은 여정이 참 길었어요. 보면 1심을 2심이 뒤집더니 자, 2심 판결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또 깨진 거예요. 그러면 자, 어쨌든 이걸 짚어봐야겠죠. 누구보다 또 경제부장 오래 하셔서 SK 분위기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오늘 하루 SK 어땠어요? 일단은 공식 입장은 안 했지만 한숨 돌렸죠. 이제 큰 산을 넘었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SK 측 물어보면은 가장 이 소송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했던 부분은 사돈 후광으로 혹은 그 비자금 300억 원을 투입돼서 사돈 덕분에 기업이 컸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했는데 오늘 대법원 결정으로 좀 이런 오해는 풀 수 있지 않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속내를 좀 보이기도 했고요. 오늘 잠시 뒤에요. 한 5시 넘어서 네. 최태원 회장 그리고 이제 4대 그룹 총수가 지금 미국에 가요.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와 뭐 골프도 칠 거다. 관세 협상 측면 지원할 거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아마도 오늘 기자들이 지금 현장에 계속 가서 이제 최태원 회장에게 어떤 메시지 나올지 관심이어서 가는데 아마 이제 관세 협상 지원 부분도 나오겠지만 오늘 이 대법원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지 직접 밝힐지 직접 말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것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한상공회의소 또 이끌고 있잖아요. 지금 에이펙 준비나 이런 관세 협상에 이제 좀 더 신경을 쓰겠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보이고요. 다만 이제 노 관장 측의 입장도 궁금한데 오늘은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2심 결론이 나온 뒤에 최 회장이 조금 전에 영상에 봤던 것처럼 자, 저렇게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에는 날선 반응을 보였었죠. 그럼 오늘은 최태원 회장 측은 어땠을까요?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그것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허준 변호사, 이번에 이 대법원에서의 가장 최대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최태원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이 가치가 상승하는 데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좀 얼마나 됐다고 보느냐 이거였는데 2심에서는 이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보고 이거에 한 1조 4천억 원 정도를 최 회장이 줘야 한다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이게 깨진 거잖아요. 왜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자금 300억 원이 어떤 유형적인 기여 부분을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항소심에서 노 관장은 원칙대로 돌아가서 아내로서의 내조의 공만 무형적인 기여도로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평가받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서 이 비자금 300억 원이 설령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이걸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논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바로 이것이 불법적으로 형성된 뇌물로 형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설령 이게 유입이 돼서 SK 성장의 마중물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인정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불법성을 인정해서 그 혜택을 후대가 보게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행동으로 자녀가 어떤 기여도를 인정을 받아서 재산상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법원에서는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이게 민법 746조의 불법 원인급여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이 조항 자체의 취지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사람의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물로 조성한 자금을 줬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가 이득을 본다는 것은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절연되지 않은 끊기지 않는 불법성을 보호해주는 결론으로 법원이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노 관장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 카드로 꺼내든 게 어머니의 비자금 메모였다면 여기에 맞서 최태원 회장이 앞세운 건 바로 이 사람이었죠. 내가 정부에서 무슨 특혜를 받니? 내가 무슨 특혜를 했다. 사돈이니까 그걸 힘을 빌려가지고 남을 경쟁했는데 찌글을 눌러빼던가 이런 거. 일절 전부 피했다. 4,300억씩 돈을 내고 일시불을 하고서 제2이동 통신을 사는데 무슨 뭐 증권회사에 뭐 그걸 사는데 내가 뭐 거기다 돈을 막 사돈한테 비자금 빌려다가 내가 한 거냐. 그건 뭐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이혼 소송이다 보니까 위자료 계산이에요. 이 위자료 계산은 그러면 이번에 그대로 확정된 거예요? 그대로 확정이 된 겁니다. 네. 사실 워낙 재산 불화액이 막 1조 원이 넘다 보니까 너무 큰 금액을 봐서 위자료 20억 원 할 텐데 사실은요. 위자료 20억 원을 준다는 것 자체도 전무후무한 전례 없는 일인데 이것은 2심이 판단했던 것을 그대로 확정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 파탄으로 인해서 노소영 관장이 고통 겪었던 점은 인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2심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노소영 관장이 2009년에 유방암의 판정을 받았는데 네. 2010년에 혼외자가 태어나고 2011년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집을 나간다. 이러면서 그런 과정들의 고통을 받았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고 그래서 그 위자료 액수는 1심 때는 1억이었거든요. 근데 2심 때 20억은 이번에 그대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또 결론이 나온 게 우리가 뭐 돈 얘기하고 있지만 이 돈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혼도 이제 확정이 돼서 남남이 된 건데 허준 변호사. 그러면 김희영 TNC재단 이사 행보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양측이 이혼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남남이 됐다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지만 법적으로는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재산 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을 하고 항소심에서 만약에 확정이 되고 재상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혼 신고를 하게 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뭐 이혼 여부를 가지고 어느 쪽이 이혼을 안 하겠다 이렇게 다투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두 사람이 이혼 신고를 하는 건 결국 시간 문제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지금 김희영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사실혼 배우자 지위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 법에서는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확정이 되고 양측이 법적으로도 이혼 신고를 완료한다고 하면 이제는 보호받는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충분히 두 사람이 혼인신고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인 배우자가 되는데 양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것이냐면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에서는 SK
주식을 포함한 최태원 회장의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인 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최태원 회장이 먼저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하면 법적인 배우자의 지위에서 최태원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지위까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기환송심까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 또 이 얘기예요. 이혼 절차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상 마무리라고 저희가 또 바로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 이사 얘기를 하면 언론 노출이야 그동안 좀 자제를 해왔지만 그래도 SNS에서는 꽤 활발한 행보를 보여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본인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전시, 김수자 작가의 전시에 초대된 박보검 씨와 함께 저렇게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요. 사실은 보니까 김영희 사장 오늘 SNS 오늘도 SNS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이 본인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전시가 마무리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아마 이게 좀 절차가 마무리되면은 이거는 제가 뭐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조금 더 공식적인 행보가 빨라지지 않겠나 이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또 세기의 이혼 재판 소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